안녕하세요.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홍기석 강사입니다. 저희가 다음 주부터 예비고1 국어 사전 개강반을 개강하게 되었는데, 이제 학원 홈페이지에도 저희가 어떻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제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영상으로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드리면 저희의 수업 진행 방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기 용이할 것 같아서 그래서 OT 영상을 좀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수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이게 겨울방학 이전에 수업이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이제 11월 14일 다음 주부터 12월 19일까지 전체 6주로 이제 계획되어 있고요. 이번 사전 개강반은 독서와 문법 요 두 가지 영역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보통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국어를 공부한다고 하면 문학, 독서, 그리고 문법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이제 보통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제 지금 이제 사전 개강반 수업 같은 경우는 일단 독서에 조금 메인을 두고 수업을 진행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문학을 어떻게 읽고 문장이 나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지 그것에 대해 이제 중점을 두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문법도 같이 다룰 예정인데, 이제 문법 같은 경우는 겨울방학 때 이제 본격적인 문법 공부가 시작이 될 거거든요. 근데 겨울방학 문법 내용을 원활히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좀 알아놔야 될 단어와 문장 파트의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이번 사전 기간반 수업에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6주 기간 동안에는 일단 방점은 비문학에 조금 두려고 생각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제 중학 문법 개념 중 학생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을 숙지한 형태로 6주간 수업이 되고, 그리고 겨울방학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고1 이제 국어 수업에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조금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문학이랑 문법 요거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3시간 수업이다 보니까 3시간 내에 문학과 독서, 문법 모든 내용을 이제 다 상세하게 다루기는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겉핥기식으로 뭐 문학 조금, 독서 조금, 뭐 문법 조금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6주 기간 동안에는 독서에 조금 이제 비중을 실어서 수업을 진행하고,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아무래도 내신과도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학, 문법 요걸 이제 수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학, 문법, 이제 독서 세 가지 영역 중에 독서를 제일 먼저 배우는 이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국어라고 하는 이제 과목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텍스트를 읽고 그걸 해석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문법이든 문학이든 상관없이 독해라고 이제 했을 때, 모든 독해의 시작은 결국에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데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학을 읽는 방법과 문법을 이제 읽는 방법, 그리고 이제 비문학 지문을 읽는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이제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에서부터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전개되기 때문에 문장을 어떻게 잘 읽어내느냐에 따라서 비문학뿐만 아니라 문학이든 문법이든 다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6주 기간 동안 일단 글을 정확하게 읽는,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 연습을 먼저 진행하는 게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이번 사전 기간반 수업 때 먼저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 6주 동안의 이제 수업 목표를 말씀드리면, 일단 학생들이 고등학교 진학하기 전에 익혀야 할 독서와 문법 영역에 이제 필수 사항들을 이제 숙지하는데 포커스를 두고 있고, 가장 중요한 이제 목표는 스스로의 힘으로 이제 글을 읽어내는 이제 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존의 중학교 때까지 이제 학생들이 공부해왔던 국어라는 과목은 그냥 학교나 또는 학원에서 그냥 쭉 필기해주고 설명해준 내용이 있으면 그걸 그냥 달달달달 외우는 형태로 그런 식으로 공부를 좀 해왔을 텐데,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비단 국어 과목뿐만 아니라 어떤 과목을 공부하든지 간에 텍스트에 있는 정보를 정확하게 읽어낼 줄 아는 능력이 이제 좀 중요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힘을 키우기 위한 데에 포커스를 두고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때 이제 문장을 정확하게 읽는다는 건 비단 이제 고1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고 3년 동안 학생들이 진행하면서 국어 학습을 진행하면서 이제 반드시 숙지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이번 기간에 좀 심도 있게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6주의 기간 동안 그 이제 비문학 독해의 모든 부분을 다 설명하기는 아무래도 어려워요. 이제 기본적인 방법들이야 이제 저희가 수업 때 알려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계속 꾸준히 텍스트를 보면서 훈련을 해나가는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다만 보통 제가 고등학교 이제 올라온 학생들을 이제 가르치다 보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되고 독해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기본적인 방법조차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생각을 좀 생각보다 많다라는 걸 좀 알게 돼서 그래서 이번 수업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일단 정확하게 읽는 방법부터 배우는 게 중요하겠구나 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수업 목표를 잡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업 목표랑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예시를 가져왔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는 이제 뭐 영동일고나 뭐 잠신고나 이제 그런 학교들의 1학년 이제 내신 기출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게 각각 한 문제씩인데 이제 고등학교 국어 내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학교에서 뭐 문학 작품이라든지 혹은 뭐 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서 그걸 바탕으로 시험이 치러진다는 점에서는 중학교랑 차이가 없는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에 보기라고 하는 형태로 이런 텍스트들을 쭉 넣어놓고 학생들이 배운 작품과 그리고 처음 보는 이런 글을 비교해서 혹은 이걸 바탕으로 이제 선지의 정합성을 판단하게끔 그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결국 학생들이 시험 시간 내에 정확하게 텍스트 독해를 해내야 이걸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글을 읽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기가 나왔을 때 이 내용을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시험 범위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이걸 바탕으로 물어보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저희 사전개강반 수업에서 이제 지향하는 이런 유형까지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수업을 구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수업 진행을 다음으로 이제 소개를 드리면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 수업은 일주일에 2번 등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금요일 날 수업이 있고 그리고 평일에 클리닉이 있는데 수업이야 당연히 이제 필수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는 거고 평일 클리닉 같은 경우는 학생 개별 피드백이나 내지는 모의고사 풀이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클리닉은 이제 수업은 아니다 보니까 이제 꼬박꼬박 참석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고 한데 아무래도 이제 다른 이제 스케줄도 있고 해서 바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못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꼬박꼬박 수업과 클리닉을 나왔을 때 이제 수업 효율이 가장 극대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 2회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제 수업 때는 전반적인 독해 방법론을 이제 안내한다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 때 뭐 2지문 내지는 3지문 정도를 학생들이랑 같이 읽어 나가면서 어떻게 읽어야 이 글을 제대로 읽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문제를 풀 때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논리적인 정합성을 유지한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모범적인 독해 방법론을 그 모델을 수업 때 알려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고 나면 이제 학생들이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읽을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일 일정 지문을 꾸준히 읽어 나감으로써 수업 시간에 배웠던 방법론을 체화하도록 그렇게 과제가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과제 같은 경우는 보통 하루에 3지문, 많게는 4지문 정도를 이제 풀게끔 그렇게 구성을 할 예정이고 학생들의 이제 실력에 따라서 지문의 양은 제가 이제 그때그때 조절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 과제는 매일 3지문, 4지문을 했을 때 이제 5일 동안 이제 일주일 내내 공부를 하게끔 그렇게 구성을 이제 하는 편이고 보통 하루치 과제를 하는데 제가 권장하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사실 3지문을 그냥 단순히 읽고 문제만 푼다고 했을 때는
뭐 한 지문당 많이 걸려봐야 15분 정도면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근데 1시간 반 정도를 이제 투자하게끔 권장하는 이유는 문제 풀고 채점하고 그 이후에 분석하는 단계까지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이나 클리닉 시간에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일 클리닉 시간을 이제 활용해서 학생별로 이제 숙제 검사 같은 것들을 1차적으로 하고 그때마다 이제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개선하면 좋을지 개별 피드백을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면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치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모의고사 훈련도 조금씩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수업 때 이제 수업하고 과제하면서 제가 이제 샘플로 이제 만들어 놓은 지문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 텍스트가 이렇게 있을 때 텍스트에서 읽어내야 될 포인트가 되는 지점들을 제가 쭉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글이 있으면 중간중간 학생들이 그 텍스트에 반응하면서 아, 이 부분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됐구나. 혹은 이런 표지어를 통해서 나는 이런 내용을 예측해야 됐구나. 같은 것들을 이제 연습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문제를 풀 때도 단순히 그냥 이게 맞다, 틀렸다 수준이 아니고 각 선지가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이제 그걸 지문에서 찾아내서 왜 적절한지 혹은 이 선지가 틀렸다고 한다면 왜 틀릴 수밖에 없는지를 지문에 기반해서 설명하게끔 그렇게 이제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모범적인 샘플을 이제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요렇게 저희가 6주 동안 진행이 되고 나서 일단 이제 사전 개강반 같은 경우는 제가 주말에 이제 전체 수업이 깔려 있어가지고 일단 금요일 날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겨울방학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예비고일 수업이 이제 이루어질 텐데 그 방학 예비고일 수업은 이제 주말에도 수업이 개설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국어라고 하는 과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장기적인 관점의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비단 이 수업 같은 경우 이번 사전 개강반 수업 같은 경우 이제 단기의 성과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했을 때 고1, 고2, 이제 고3까지 쭉 3년간의 이제 공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조금 효율적인 공부 루틴이라고 하는 것 이제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전체적으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희가 이번에 진행할 사전 개강반 수업 같은 경우는 6주 동안 이제 비문학 그리고 고교 문법을 배우기 전에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을 이제 숙지하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겨울방학 들어가게 되면 대략 한 10주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문학이랑 문법 위주로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물론 비문학 같은 경우도 과제로 구성이 돼 있긴 할 텐데 수업 때는 아무래도 문학, 문법 위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문학, 문법 요 두 가지로 이제 겨울방학 구성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고1 이제 내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시험 범위가 문학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아니면 문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고1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영동일고, 잠신고, 정신여고를 담당하고 있는데 보통 비문학 지문이 시험에 들어가는 경우 비중이 높지는 않고 대부분이 이제 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는 이제 비단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을 공부할 때 있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이제 개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존재를 하거든요. 비문학이야 이제 문장을 정확하게 읽을 수만 있으면 뭐 짜잘시리 개념이 없어도 우리가 독해를 하고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지만 문학 문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본격적인 공부를 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숙지해야 될 그런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요 시기에 이제 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업 자체가 내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방학 수업 같은 경우는 수능에 조금 방점을 두고 공부를 하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학생들이 내신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이제 잘 치러낼 수 있어야 이제 대입에 이제 성공적인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수능 국어라고 하는 게 사실 고3 1년 동안 공부한다고 해서 이제 마스터를 하기는 좀 어려운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본 방점은 3년 동안 꾸준히 이제 수능 국어의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아무래도 1학년, 2학년 때는 내신 비중이 이제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수능을 기본 방점으로 두고
거기에 이제 다음 학기 내신에도 좀 직결되는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그렇게 수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이 내신에도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커리큘럼이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방학 넘어가면 현대문학이랑 그리고 1학기 문법 내용, 이제 의문이랑 문법 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게 될 거고, 그렇게 학생들이 고1 한 학기를 보내고 나면 이제 여름방학이 이제 도래하잖아요. 사실 여름방학은 좀 기간이 짧아서 많은 걸 배우기는 좀 어려운데, 보통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 2학기 때 학교에서 고전문학을 배우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학교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공통국어 교과서 자체가 2학기 때 고전문학을 학습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1 여름 넘어가면 그때는 고전문학, 이제 고전시가, 고전소설에 대한 이제 주제, 갈래별 학습을 진행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제 비문학, 그 전에 이제 공부를 했던 비문학 공부를 이어서 이제 짧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2학기 주요 문법 내용 중에 이제 중세국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건 역시도 학생들이 학기 중에만 공부해가지고 마스터하기는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그 내용을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짧고 굵게 다루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예비고이 겨울이 겨울이 도래할 텐데, 예비고이 겨울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격적인 수능 공부가 시작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2학년 1학기 때 보통 대부분의 학교가 문학 교과를 배우기도 하고 해서,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문학 영역별 심화학습을 이제 진행할 예정이에요. 여기서 영역별 심화학습이라 하면 이제 보통 수능에서 출제되는 문학의 파트가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가, 고전소설, 이렇게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각 영역별로 읽는 이제 방식이 조금 접근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도 있게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비고일 들어가면서부터는 비문학 역시도 그 이전에는 그냥 꾸준히 감을 유지한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해왔다고 한다면, 이 시기부터는 조금 밀도 있는 독해에 대한 훈련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평가원 지문들 중에서 제가 조금 선별해가지고, 사실 평가원 같은 경우도 지금 94학년도부터 지금 올해 치러질 26학년도까지 거의 한 30년치가 쌓여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공부할 때 모든 평가원 지문을 다 보고 들어가기는 좀 어렵잖아요. 30년치면 그 양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가원 지문들 중, 과거 평가원 지문 중 제가 봤을 때 요거는 학생들이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만하다, 조금 이거는 한 번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좋겠다 싶은 것들을 선별해서 요 시기에 본격적인 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보통은 예비 고2 겨울방학 수업을 듣고 나서 학생들의 모의고사 실력에 좀 두드러진 변화가 많이 나타나는 편이에요. 그렇게 1학기를 보내고 나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2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이제 문학, 영역별 심화학습을 이어서 보통 진행을 하고, 이 시기 같은 경우는 문학보다는 독서랑 문법을 조금 더 메인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해 원리를 이제 겨울방학 때 배웠던 걸 이어서 이제 학습하게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난이도를 이제 조금 높여서, 왜냐하면 고2 여름방학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고3 바로 직전 방학이기도 하고, 이 시기쯤 되면 이제 수시를 계속 밀고 나가는 학생과 정시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학생들이 나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문학에서 조금 난이도 있는 지문들을 선별해서 수업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내년에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통합형 수능을 치르기 때문에 이제 모든 학교가 문법을 이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고1 때 배우는 문법과 이제 실제 수능이 출제되는 문법의 범위가 조금 달라요. 고1 때 배우는 문법은 전체가 이제 100이라고 치면 그 중에서 한 30, 40도 아니고 한 30 정도, 그 정도의 분량을 이제 30%의 분량을 배우는 거고, 나머지 70%의 분량 같은 경우는 이제 고2, 고3 올라가면서 나머지 부분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내용을 요 시기에 이제 특강 형태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3년 동안 이제 입시를 준비한다고 했을 때, 저희는 요런 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수업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단과학원이다 보니까 뭐 특강이라는 명칭을 쓰긴 하는데, 저는 일단 수업을 준비하고 이제 수업을 구성할 때 기본적으로 정규반 개념으로 이제 수업을 꾸려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저희 커리큘럼을 이제 쭉 따라오면서 공부를 했을 때 내신뿐만 아니라 이제 최종적으로는 수능까지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이제 운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저희 사전개강반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었고요. 수업 관련해서 조금 상세한 안내 혹은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고 하면 학원으로 이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로고스 학원에서 국어 담당하고 있는 홍기석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